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전기택시 충전 요금이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될까요? 소나타와 그랜저와 어느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완속 충전 사업자들이 내년에 대대적으로 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완속 충전 상위 사업자들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2개 사업자가 발표를 했고, 그 다음 사업용 완속 충전 사업자도 지금 한 곳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항의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내년에 어차피 다른 사업자들도 다 비슷하게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완속 충전 비용이 324원 전후로 아파트는 다 오를 겁니다. 지금 얼마냐? 294원이에요. 참고로 지금 아파트의 완속 충전 비용이 150원인 건 그 완속을 설치를 하면 초반에 프로모션 기간이 있어요. 그게 6개월 1년인데 그 기간에만 편이고, 그 뒤에는 이제 나머지 계약 기간 동안 294원으로 공급이 됐고, 그게 내년에 모두 324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 전기택시의 충전 요금을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년에 7만 킬로 잡고 그 다음 4계절 평균 전비 5.5 하면 괜찮으시겠죠? 납득하는 전비일 겁니다. 그러면 7만 나누기 5.5 하면 1727kWh가 나옵니다. 그러면 12727kWh를 자, 현재까지 내년 초까지 넣을 수 있는 294원으로 계산하면 374만 원 정도가 1년 충전 비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오르는 인상되는 가격으로 하면 412만 원 가량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택시 기사님의 아파트 완속 기준으로 약 1년 전기요금이 38만 원 정도가 인상된다. 38만 원. 이 정도면 대략 한 달치 정도가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 드리지만 저는 전기택시를 내년에 살 겁니다. 바꿀 겁니다. 충전 요금 외에도 조용하고, 그 다음 정차 중에 진동 없고, 그 다음 빠르고, 자,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나는 필요해, 나는 좋아 라고 한다면 전기택시는 답입니다. 하지만 충전 요금 차이만으로 전기택시가 무조건 장점이야 라고 하기에는 이게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내년에 상반기에 완속을 이렇게 다 올리면 하반기에 급속도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얘들이 완속 한번 올리고 급속 올리고 완속 올리고 급속 올리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진짜 연료비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기사님들은 괜찮습니다. 내 단독주택에 요즘에는 담장 허물면 보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담장 허물어 버리고 거기 주차 자리 주고 거기에 내가 설치한, 나만 설치할 수 있는 그 완속, 그거 설치하면 가장 싸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건 아직도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의 완속 충전 사업자는 이제 계속 가격이 인상된다. 결국은 뭐 잡아놓은 물고기 먹이 안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소나타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소나타 9kg 잡고 그 다음 7만에 9kg 하면 7777리터 정도가 들어가고, 자, 이걸 900원 후반대, 요즘 900원 후반대가 꽤나 많죠. 인천만 하더라도 많고, 저기 김포, 고양 이쪽으로 가면 900원 초반이 뭐예요? 그것까지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냥 서울은 아직 900원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900원 후반 잡고 그 다음 보조 받고 해서 810원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62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년.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오른 전기 충전 요금과 1년 충전 요금 7만 킬로를 탄다라고 할 때 연료비 차이가 지금 220만 원 정도까지 좁혀졌습니다. 소나타 기준으로. 그러면 만약에 전기 택시인데 3천 초반대 차량들이 있어요. 3천 초반 이하로 가능한 차량들. EV3 기본도 그럴 것이고 토레스도 기본 모델 할인 최대한 받고 재고하고 뭐 그러면 그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3천 초반대 보조금 최대한 다 받고 뭐 재고차하고 뭐 해서 그 미만으로 사는 차는 한 3년 차에 역전이 되죠. 소나타를 2천 중반이라고 할 때 한 500에서 600만 원 연료비 차이, 차값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3년 정도면 연료비 차이로 차값을 퉁쳐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기택시가 옵션 좀 넣고 재고차 아니고 그냥 일반 차다, 뭐 그러면 아마 최소 3천 중반에서 후반은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3천 중후반 구입 차량 기준으로는 약 5년에서 6년 차 정도가 있어야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연료비 차이로 이제 퉁치고 그 뒤부터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만약에 4천 이상 4천만 원 이상짜리 전기택시면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상 이제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비싼 전기택시, 비싼 택시를 타는 거예요.
연료비 차이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7년 정도, 솔직히 7년 이상 전기 택시 타시는 분들 거의 없죠,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상 연료비로 차값 차이를 만회하는 게 불가능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럼 이걸 그랜저와 비교하면 어떠냐? 그랜저가 7만 킬로 평균 연비 6 잡고 하면 11,006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1,666리터 기준으로 810원으로 계산하면 944만 원. 보통 그랜저 많이 타시는 분들이 1년 1,000만 원 넘게 연료비 나오는 분들 계신데 940만 원 잡을게요. 그러면 1년 만에 연료비 차이가 무려 520만 원이 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토레스나 EV3나 이런 거 막 재고나 아니면 할인되는 거 최대한 땡겨서 사면 3천 초반인데 그랜저는 이미 그랜저 정도 탈 정도면 여유 있으시고 깡통 안 뽑으실 거잖아요. 그럼 옵션 넣고 하면 그게 3,300인가 3,200 시작해서 3,500 넘어버리거든요. 쉽게. 그럼 옵션 몇 개 넣고 3,500 이상으로 만약에 그랜저 K8을 뽑으면 이거 그냥 시작하는 차값이 더 비싼 거예요. 전기 택시보다 3천 초반대 전기 택시보다 3천 중반에 그랜저 K8을 하면 차값에서 400, 500만 원이 비싼데 여기에서 1년 연료비 차이가 얼마예요? 900이니까 500만 원, 520만 원 차이가 나면 1년 차에 그냥 그랜저 K8을 뽑는 분들은 좀 저렴한 전기 택시 대비 1,000만 원을 더 쓴 거예요. 1년 만에. 그 다음 해부터는 차값은 이제 아니니까 연료비 차이로 1년에 520만 원씩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랜저 K8은 진짜 이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부르조아 진짜 돈이 넘치는 기사님들 정도만이 타시는 거고, 아니 물론 내가 택시 이거 타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보여지는 시선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랜저 K8은 진짜 돈 넘치는 부자 기사님들이나 그냥 재미삼아 타는 정도의 차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사님들은 이건 도저히 탈 수 있는 게 아닌 차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에서 순수하게 하이브리드 개조해서 타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이브리드를 이제 LPG까지 개조해서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LPG 개조하는 건 그 회사 택시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5 하이브리드 3천 초반대에 뽑아서 그 다음 바로 로턴에서 400만 원 넣고 개조하면 한 3천 중후반이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연료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사님이 계신데 그건 개인 기사님은 아직 좀 무서우니까 적은 것 같고 회사 택시는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 택시에는 서울 기준으로 전기 택시보다 하이브리드 택시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 캠리나 K5 하이브리드를 개조 안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7만 기준으로 17km 정도 잡고 평균 그러면 410만 원 정도 연료비가 죄송합니다. 4,117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가솔린 기준으로 1,750원 정도를 잡고 계산하면 한 700만 원대 초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412만 원 정도를 계산하면 한 300만 원 비싼 거죠. 근데 이 캠리나 K5도 기본적으로 차값은 전기 택시 3천 초반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도 좀 애매한 거고, 결국은 지금 차이를 보면 그랜저나 캠리 이런 류들은 분명히 차에 대한 장점을 이용을 해서 내가 무조건 그걸 뽑을 거야. 다만 그 뽑는 그 차이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 반면에 소나타와 K5와 지금 전기 택시는 차이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택시 중에서 4천만 원 이상짜리는 이제 더 이상 연료비 차이로 소나타나 K5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 다음 3천 후반대는 5, 6년이 걸리고 3천 초반대 전기 택시를 뽑으면 5년, 한 2년에서 3년 차에 따라잡고, 그 다음 지금 아토3 같은 것들이 2천만 원 후반대 싸게 뽑으면 2천만 원 중반도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 2천만 원 중후반대에 뽑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뽑으시면 사실상 거의 1년 6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직 기사님들이 많이 선언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택시도 꾸준하게 충전 비용이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장점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후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완속 상반기에 다 올리고 그 다음 하반기에 만약에 급속 올리고 후내년에 다시 또 지금도 얘들은 적자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올릴 겁니다. 다만 이제 완속 사업자들은 이미 수익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돈을 더 벌려고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 완속 기준으로 350원대까지만 올라버리면 사실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그냥 소나타를 뽑는 게 맞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소나타 K5도 가격이 매년 오르잖아요. 그것도 참 그렇고, 여튼 전기 택시 뽑으려면 연료비 차이를 분명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3천 초반대 정도를 전기 택시를 뽑으시라. 옵션 넣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3천 후반대를 뽑아 버리거나 4천 넘어버리면 그건 그냥 비싼 택시를 운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이제
빠르고 조용하고 진동 없고 그런 장점을 나는 무조건 원해 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닌 단순 연료비 차이로는 애매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